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이시옷 출제 포인트를 아주 빠르고 그리고 정말 암기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시옷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고요. 선생님은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이시옷 관련해서 학교에서 도대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이시옷을 쓰는지 여부,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단어에 사이시옷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언제 쓴다고 했을까요? 사이, 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뭘 쓴다? 사이시옷을 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이시옷의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을까요? 반드시 앞말이 뭐로 끝나면서? 모음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순우리말이 한 개 이상 있어야 사이시옷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조건이 맞아야지 사이시옷을 쓰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안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단어를 좀 몇 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잘 봐요. 배 플러스 멀미라고 하죠. 발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해요? 배멀미, 배멀미라고 하는데 그건 표준 발음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표준 발음이 뭐냐면 뱃멀미가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배 플러스 멀미, 합성명사. 뒤에 오는 뭐 앞에서? 미음 앞에서 뭐가 덧났습니까? 미음이 덧났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둘 다 순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앞말이 뭐로 끝나요? 모음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써요?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뱃머리는 사이시옷을 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단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해 플러스 님. 이 단어는 표준 발음이 뭐라 그랬죠? 햇님 아니라고 했죠. 우리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반드시 어디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어요? 합성명사, 합성명사, 합성명사. 파생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님은 어떻습니까? 요 님이 뭐라고 했죠? 전미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때요? 사이소리 현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음도 해님, 그리고 쓸 때도 뭐로 씁니까? 해님으로 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이시옷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조건 파악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해가 잘 안 됐다면 그 강의를 다시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반드시 순우리말이 한 개 이상 있어야 사이시옷을 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이음절로 된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단어 암기. 요 단어는 암기를 해야죠. 자, 선생님이 올려놓은 동영상에도 있는데요. 어떻게 외우냐면 어떻게 외운다고 했었죠? 고수, 태차, 삼회, 고수, 태차, 삼회. 그래서 고, 곡간, 수, 숫자, 퇴, 퇴간, 차, 착간, 삼, 새빵, 회, 횟수. 이렇게 6개의 단어는 사이시옷을 씁니다. 자, 우리 곡간, 숫자, 퇴간, 착간, 새빵, 횟수. 고수, 퇴차, 삼회. 다 외웠죠? 고수, 퇴차, 삼회. 알겠죠? 그래서 요 6개의 단어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이지만 사이시옷을 쓰는 단어죠. 그러면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시험에 나오죠. 비교해서 개수 할 때 어땠어요? 시옷 쓰면 안 되죠. 그냥 개수입니다. 발음은 수로 발음해. 하지만 쓸 땐 뭐로 쓴다? 사이시옷을 쓰진 않는다. 개수,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 아니야. 그리고 시가라는 단어 들어봤죠? 우리 왜 때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거, 비싼 횟집, 비싼 회 같은 거 이런 시가라고 메뉴판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도 역시 사이시옷을 쓰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초점. 초점도 역시
사이시 옷을 쓰지 않죠. 그죠? 그리고 봐봐요. 자, 간판 같은 데 보면 치과 어떻습니까? 밑에 쇼습니까? 안 쓰죠. 그죠? 그래서 고수, 퇴차, 삼회 요 6개의 단어만 딱 암기를 하면 됩니다. 이 단어만 한자어로만 구성됐을 때 사이시 옷을 쓰는 거고 나머지 단어는 사이시 옷을 쓰지 않아요.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잘 봐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만 어때요? 사이시 옷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사잇 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이 시옷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위쪽, 아래쪽, 위층, 아래층 이럴 때 사이시옷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는 거죠. 봐봐요. 위쪽은 아래쪽 어떻게 위쪽 아래쪽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이미 된 소리로 써 있는 거죠. 된 소리로 이미 써 있는 건 사이소리 현상이 아닙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안 울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었죠. 얘는 이미 사이소리가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죠. 이미 된 소리로 써 있잖아요. 마찬가지 위층 아래층 이거 뭐예요? 커센 소리죠. 이거 된 소리로 발음합니까? 아니죠.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겁니다. 반면에 자 윗집, 아랫집이라고 할 땐 어때요? 윗집, 아랫집, 찝찝찝 하고 뒷말이 예사소리가 뭐로 발음돼요?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얘는 지금 된 소리로 써 있나요? 아니죠. 예사소리로 써 있는 걸 뭐로 발음합니까?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이소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윗집, 아랫집은 사이시옷을 쓴다. 반면에 위쪽, 아래쪽, 위층, 아래층 이런 단어들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잘 봐요.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항과 예시의 연결입니다. 자, 우리 조항하고 예시가 명확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혹은 프린트에 선생님이 적어주는 단어들은 반드시 그게 어떤 조항에 들어가는지 암기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보고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내 삘이 없다 라고 하면 암기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자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이 사이시옷 관련 조항이 한글 맞춤법 몇 항이냐면 30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잘 봐요. 30항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30-1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씁니다. 30-2가 있고요. 30-3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0-1항은 뭐 플러스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얘는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로 구성된 조항이고요. 30-2항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로 구성된 조항이고요. 마지막 30-3항이 바로 뭐냐면 한자어끼리 결합한 단어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예요. 그럼 선생님, 요 30-3항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요 고수퇴차 3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간편하게 지금 이제 외워졌죠? 고수퇴차 3회 다 외워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0-1항이랑 30-2항에 들어가는 세부 조항은 똑같아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첫 번째, 뒷말에 선생님은 그냥 간편하게 쓸 거예요. 뒷말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하나 덧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모음 앞에서 니은이 2개 덧나는 경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1, 2, 3번이 밑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다시 뒷말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 이거 다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하나 덧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니은이 두 개 덧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건 안 힘들어요. 요 안에 있는 세부 조항 1, 2, 3번 구분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인 건지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인 건지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몇 개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우리 일단 아까 우리 했었던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플러스 여기다 쓸게요. 네 플러스 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네가 라고 발음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둘 다 뭐에 해당할까요? 순우리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몇 항으로 갑니까? 30-1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말에 뭘 써요?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장마 플러스 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장마비라고 발음해요. 자, 그럼 이거는 딱 봐도 어때요? 사이시옷 쓰는 거 알겠죠? 어디로 갑니까?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일까요? 아니면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일까요? 뭔가 장마가 한자 느낌이 확 나죠? 하지만 장마비는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30-1로 가야 돼요.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또 해볼게요. 잘 봐요. 자, 무슨 단어가 있느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것도 있어요. 순대 플러스 국.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순대국이라고 발음하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갈까요? 순우리말끼리 결합한 걸까요? 아니면 한자어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순대가 한자어 아닙니까? No, 순대 한자어 아닙니다. 둘 다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30-1로 가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차 플러스 잔. 얘 어떻게 발음해요? 차, 짠. 이라고 발음하죠? 잣짠, 잣짠, 잣짠.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일까요? 아니면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일까요? 맞습니다.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죠. 그래서 여기다 시옷을 씁니다. 그런데 뭐가 한자어 같습니까? 차가 한자어일까요? 잔이 한자어일까요? 학생들이 차를 한자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차가 아니라 잔이 한자어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어디로 보내요? 30-2항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는 했냐면요. 뒤에 오는 안 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들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잘 봐요. 자, 수도 플러스 물. 발음 어때요? 수, 돈, 물이라고 발음하죠? 뒤에 오는 미음 앞에서 뭐가 덧났습니까? 니은이 덧났죠? 얘도 사이시옷을 씁니다. 얘 어디로 가요? 30-2로 가야죠. 수도가 뭡니까? 한자어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해볼까요? 자, 후 플러스 날.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훗날이라고 발음하죠? 얘도 니은 앞에서 뭐가 덧났어요? 니은 앞에서 니은이 덧난 거죠? 후는 뭐 같아요? 딱 봐도. 이건 한자어죠. 날이 바로 뭐예요? 순우리말이니까. 그럼 얘도 지금 어디로 갑니까? 30-2항에 2번으로 가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게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4 플러스 1. 발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산닐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니은이 지금 어때? 두 개 덧났죠? 지금 얘도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그럼 얘 어디로 가요? 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은 어떻습니까?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사산일 어디로 가요? 30-2-3번으로 가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지금 조항과 예시의 연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반드시 얘가 어느 조항에 들어가는 단어인지 체크를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이시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댓글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하면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됐죠? 자, 잘 암기를 해봅시다.